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유나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북한을 떠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북한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묘해서 계획도 없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면 똑같은 회색 건물들과 무표정한 군인들 옆을 지나갔어요. 거리는 항상 조용했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교실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지만 무력감을 느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한 나라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추운 아침,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료 교사가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들었어요? 민수 씨가 남한에 도착했대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제 친구였는데 몇 달 전에 사라졌거든요. 우리는 모두 정부에 잡혀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탈출에 성공했다고요? 남한으로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한은 우리의 적이었잖아요. 우리는 남한이 한국의 뿌리를 잊어버린 탐욕스러운 사람들로 가득 찬 끔찍한 곳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에요. 민수는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을 보면서 계속 궁금해졌어요. 남한에서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보다 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 여기가 안전해.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항상 배고픈 느낌, 사람들이 정부 얘기를 할 때 보이는 두려움,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져 다시는 보이지 않는 가족들. 어느 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민수 생각을 했죠. 정말 남한에 있는 걸까? 안전할까? 행복할까?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둡고 조용한 거리였죠. 만약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만약 남한에 대해 우리가 들은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반대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한 번 든 생각은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날 학생들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마른지, 옷이 얼마나 많이 기워졌는지 보였어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미래를 생각했어요. 굶주림과 두려움, 끊임없는 고난의 미래. 그때 결심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는 생각에 겁이 났어요. 만약 남한이 정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나쁜 곳이라면 어쩌지? 도망치다 잡히면 어쩌지? 하지만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학생들을 위해서요. 제가 남한에 갈 수 있다면 어쩌면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북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요. 새로운 세상이 저를 부르고 있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교실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줄 방법을 찾을 거야. 어떻게든 언젠가는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뀔지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상을 보여줄 거예요. 제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날,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몇 주 동안 이 결정을 두고 고민했었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을 싸면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만약 남한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저는 제가 수년간 집이라고 불렀던 작은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별로 대단한 곳은 아니었지만 익숙한 곳이었죠. 제 학생들, 그들의 반짝이는 눈과 열정적인 얼굴들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들이 제가 떠나야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그들도 더 나은 삶을 찾을 기회가 있기를 바랐어요. 남한으로의 여정은 두려움과 피로, 불안으로 가득 찬 흐릿한 기억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침내 국경을 넘었을 때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미워하도록 배웠던 나라에 완전히 혼자 있게 된 거죠. 그때 진호 씨를 만났어요. 그는 난민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남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나 씨.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기 전에 망설였어요. 정말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 안의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어 했고, 숨고 싶어 했고, 늘 적이라고 배워왔던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진호 씨의 눈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그의 눈은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제가 경고받았던 차갑고 계산적인 남한 사람들의 눈과는 전혀 달랐죠.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속삭이듯 말할 수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진호 씨는 이 낯선 새로운 세상에서 제 안내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는 제가 남한 시민이 되는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제가 좌절하거나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죠. 압도당하는 기분이 드는 건 정상이에요. 어느 날 제가 서류 더미 앞에서 눈물을 흘리자 그가 말했어요.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어요. 거리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볐고 건물들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으며 어디를 봐도 밝은 간판과 광고들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고향의 회색빛 조용한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모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던 때가 기억나요. 저는 티켓 발매기 앞에 서서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이웃인 수민 씨를 만났죠.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가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 씨는 제게 티켓을 사는 방법과 개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제가 올바른 정거장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타고 가주기까지 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 서울로 이사 왔을 때는 계속 길을 잃었어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수민 씨의 친절함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항상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고 우리를 2등 시민으로 대할 거라고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수민 씨는 처음부터 저를 친구처럼 대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진호 씨는 제가 남한 억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언어 수업에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수민 씨는 자주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인기 있는 남한 요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갈 무렵, 진호 씨가 제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유나 씨, 어느 날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당신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뛰었어요. 제 가족이라고요? 저는 그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희망하지 않았었는데, 당신의 언니 혜진 씨가 여기 남한에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마치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혜진 언니가 여기에? 기억의 홍수가 밀려왔어요. 어린 시절의 놀이, 속삭이던 비밀들, 그리고 언니는 대학에 가기 위해 떠날 때의 눈물 어린 작별 인사, 그리고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던 일. 저는 항상 그녀가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거나 더 나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다니 그것도 나만의. 언니는 어디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볼 수 있을까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되셨다면 만남을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준비라고요? 이런 일에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남한에 온 이후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큰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그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년간의 분리와 서로 다른 경험으로 생긴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가올 일에 대비했어요. 이것도 제 여정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또 다른 넘어야 할 관문이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혜진 언니의 아파트 앞에 서 있으니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 모든 세월이 지나고 제 언니가 이 문 바로 저편에 있다니 말이에요. 진호 씨의 말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족 관계는 복잡하지만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기 언니가 서 계셨어요. 제 언니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분명해진 언니였죠. 우리는 놀라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은희야? 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쁨, 분노, 두려움, 혼란 등 감정의 물결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들어와. 혜진 언니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씀하셨어요. 언니의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현대적인 가구들과 스토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냄새를 맡았어요. 북한에 있던 우리의 어린 시절 집과는 너무나 달랐죠. 제가 고향에서 고생하는 동안 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마침내 속삭이듯 물었어요. 8년 됐어. 혜진 언니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어요. 8년이라니.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배를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왜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탈출하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따져 물었어요. 혜진 언니가 움찔했어요. 나는 겁이 났어. 어떻게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을지 몰랐어. 은희야, 매일 내 생각을 했지만 너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어. 언니의 말에 제 안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어요. 두려웠다고요? 저는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언니는 여기서 편안한 삶을 즐기는 동안 저는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요. 이 삶이 쉬웠다고 생각해? 혜진 언니도 화를 내며 맞받아쳤어요.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모두를 뒤에 두고 떠나온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오랜 세월 쌓인 고통과 분노가 표면으로 끌어올랐어요. 소리를 지르고 언니를 흔들어 제가 겪은 일을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얼굴을 보니 언니의 눈에도 제 눈에 고인 것과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갑자기 기운이 빠졌어요. 이 분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둘 다 여기 있고 둘 다 우리가 떠나온 삶의 생존자들이잖아요. 미안해요. 제 자신도 놀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소리 지르려던 건 아니에요. 그저 정말 힘들었어요. 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알아. 나도 미안해. 은희야. 더 열심히 너를 찾으려고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우리의 공통된 역사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죠. 여기서의 삶에 대해 말해줘요.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혜진 언니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언니가 처음 왔을 때 겪은 어려움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일을 했던 것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수민 씨와 진호 씨를 떠올리게 하는 언니를 도와준 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혜진 언니의 눈에서 고통과 후회 그리고 희망을 보았어요. 언니는 제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적이 아니었어요. 언니도 저와 같았어요. 한때는 너무나 낯설었던 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넌 어때? 혜진 언니가 물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북한에서 가지고 온 두려움과 편견들에 대해 말했죠. 진호 씨의 친절함과 수민 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매일 이 나라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혜진 언니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둘 다 그러네. 우리 둘 다 같이 여기서 잘 배워보자. 저는 언니의 내밀어진 손을 보고 그리고 언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언니, 불량배들로부터 저를 보호해주고 얼마 되지 않는 음식도 나눠주던 그 언니가 보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고 싶어요.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품어온 증오, 나만에 대한, 언니에 대한, 제 과거에 대한 증오가 제 마음을 옥죄던 힘을 조금씩 풀어가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제게는 방패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실의 고통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방패였죠. 하지만 이제 제가 천천히 고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나라에 있는 언니의 아파트에 앉아 있으니 이제 그 방패를 내려놓을 때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저녁 혜진 언니의 아파트를 나설 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겐 극복해야 할 오랜 세월의 단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언니와의 관계에 대한 희망, 나만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제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희망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 경험을 진호 씨와 수민 씨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제 가족이 되어 주었고, 제 여정의 작지만 중요한 이 한 걸음을 함께 기뻐해 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보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 제가 그토록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 도시, 이 나라가 제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더 강하고 더 개방적이고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으로요. 제가 작은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의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혜진 언니와의 대면 이후 몇 달이 지났고 저는 이 붐비는 도시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길 아래 베이커리에서 나는 갓 구운 빵 향이 풍겼습니다. 북한에서 익숙했던 냄새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주변 환경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깨달았어요. 한때는 위협적으로 보였던 지하철 노선도가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고 심지어 길 잃은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주기도 했어요. 제가 언젠가 서울에서 길을 안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호 씨가 그의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권유했고 저는 제 근무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탈북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나만의 처음 왔을 때의 두렵고 화난 여자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눈에 희망이 있는 누군가가 서 있었죠. 유나, 진호 씨가 저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수 씨를 만날 준비 되셨나요? 저는 긴장과 설렘이 섞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씨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신을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서운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전해요. 민수 씨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말이 쉽게 흘러나왔고 저는 남한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기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어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수민 씨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대찌개를 나눠 먹으며 저는 우리의 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알아요. 저는 젓가락으로 스팸을 집으며 말했어요. 제가 남한 사람과 친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민 씨가 웃었어요. 저도 북한 사람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칠 줄은 몰랐죠. 우리는 둘 다 제가 처음에 기술과 씨름하던 모습을 기억하며 키득거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웃음은 혜진 언니에게서 온 문자로 중단되었어요. 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 같았어요. 언니가 만나자고 해요. 저는 수민 씨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수민 씨가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 수 있어, 유나.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해. 다음 날, 조용한 공원에서 혜진 언니를 기다리며 옛 두려움이 다시 기어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또 다투면 어쩌지? 언니가 저를 거부하면 어쩌지? 하지만 언니가 다가오는 걸 보았을 때 뭔가 달랐어요. 언니의 어깨는 그렇게 긴장되어 있지 않았고 얼굴에는 미소의 기미가 있었어요. 유나, 언니가 부드럽게 말하며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나는 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눈물이 고였어요. 쉽지는 않았고 긴장된 순간들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고 느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서울의 따뜻한 빛을 들이울 때 저는 이 도시가 저에게 자유 이상의 것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치유하고 성장하고 언니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네, 여전히 도전은 있었어요. 때로는 북한에 대한 기억이 저를 괴롭혔고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공동체를 찾았어요. 저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을요. 일기장을 집어들고 쓰기 시작했어요. 미래의 나에게 라고 썼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마.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나만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줬어. 감사하고 친절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마. 일기장을 닫으며 평화로움이 저를 감쌌어요. 내일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이에요.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가져올 것들이 기대되었어요. 제가 서울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 앉아 있으니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어요. 매일 아침 목적의식과 설렘을 가지고 일어나요. 믿으시겠어요? 제가 한때는 두렵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탈북자였는데 이제는 희망과 기회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니요. 꿈만 같지만 이제는 제 현실이에요. 저는 여전히 진호 씨의 단체에서 일하면서 다른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어요.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정말 보람 있어요. 지난주에는 미숙이라는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도록 도와줬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영상통화를 해서 친구와 연락했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셨어야 해요. 수민 씨가 처음 저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어요. 수민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녀는 이제 제게 자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자주 저녁을 함께 먹고 그녀는 항상 저에게 새로운 한국 음식을 소개해줘요. 비빔밥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채소와 고기를 올린 다채로운 밥 요리인데 매운 소스와 함께 다 섞어 먹어요. 지금은 정말 좋아하지만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기억나요. 수민 씨가 제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고 정말 많이 웃었죠. 제 친언니 혜진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아직 베스트 프렌드는 아니지만 노력 중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커피를 마시며 만나고 있고 천천히 우리의 유대감을 다시 쌓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진전이 있어서 감사해요. 가끔은 여전히 의심의 순간들이 있어요. 북한 소식을 들을 때나 한국 문화의 특히 어려운 부분과 씨름할 때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순간들이 저를 패배시키도록 두는 대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배우려는 동기로 삼고 있어요. 이런 깨달음으로 저는 더 연민 어리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게 탈북자든 한국인이든 도우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그저 친절한 말 한마디나 미소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때로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돕기도 해요. 하지만 작은 친절이라도 모두 변화를 만들어내요. 저도 그런 친절을 받아본 사람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선하고 돕고 싶어 한다는 걸 배웠어요. 실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변화가 두렵더라도 열린 마음만 있다면 놀라운 일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큰 변화에 직면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쉽지 않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돼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한국, 제 새로운 집에서 행복해요. 5년 전 국경을 넘었던 그 두려워하던 여자를 자주 떠올려요. 지금 그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강해. 앞으로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기쁨과 우정, 사랑도 있을 거야. 마음을 열고 있으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는 제 여정에 감사해요.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분주한 서울 거리를 바라보면 평화로움을 느껴요. 네온사인, 길거리 음식 냄새, 근처 가게에서 들려오는 케이팝 소리 이 모든 게 이제는 집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원더풀한 감정 아닐까요?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답게 살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 말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이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에요.